그러면 지금부터 국민대학교랑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랑 국민대학교, 그리고 주요 인기학과나 합격 예측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국민대학교랑 단국대학교는 100분위로 뽑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를 100분위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대학교는요,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군, 나군, 다군은 선발하는데 비율은 똑같습니다. 근데 선발하고자 하는 비율은 똑같은데, 인문계는 국어가 일단 30% 그냥 퍼센테이지로 보면 돼요. 그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뒤에 영자가만 지우시면 됩니다. 수가나를 통합으로 본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차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가 20%이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높고요. 탐구에 대한 반영도 높게, 사탐을 잘 보거나 과탐을 잘 보는 아이들, 그리고 제2외 국어, 아랍어나 이런 것들이 대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뭐 사회문화라는 걸 보고 생활윤리를 봤는데, 사회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아랍어를 찍었어요. 그런데 사회문화가 만일 뭐 90점이 나왔고 생윤이 70점이 나왔는데 아랍어로 찍신이 강립해서 9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문을 버리고 아랍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찾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대나 뭐 이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랍어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 과도 나군이나 다군도 마찬가지예요. 30%, 20%, 그리고 영어에 대한 비중은 20%니까 높은 편이고, 탐구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어랑 탐구를 잘해야지 합격선을 형성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보셔야 되는 게 누구냐면 자연계예요. 자연계 같은 경우 교차가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요번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수가가 있고요, 수나가 있는데 수나영이 좀 쉽게 나오고 수가영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점 같은 경우나 백분위 같은 것들, 표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가가 유리할 거고, 그런데 얘네 학교는 표점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고 백분위로 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나영이 요번에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대를 형성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가영을 본 아이에게 그래서 10% 가산점을 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산점 때문에 아무리 수나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 이렇게 수가영에 대해서 가산점을 때려버리면 여기는 솔직히 저는 교차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교차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탐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하는 게 더 쉽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체능인데, 예체능은 패스를 할 건데요. 예체능 패스를 할 건데 뭐만 볼 거냐면 요것만 볼게요. 비실기 전형. 이 비실기 전형이 출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는 공간 디자인이나 영상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비실기예요. 비실기 전형이다 보니까 2020년에는 수학에 대한 반영이 없었지만 21년부터는 수학이 반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만들어진 이 점수에 대한 분포 데이터가 요번에 2021가 됐을 때는 분명 전체적인 합격 컷은 내려갈 거다라는 게 불보듯 뻔하겠죠. 이 밑에다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어 좀 볼게요. 1등급이 100점인데 솔직히 국민대학교는 1등급에 대한 영어 분포대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1등급에 대한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에다 별표 칠게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98점, 이 2등급을 기준으로 봐도 되는 이유가 학교 수준상, 그죠? 2등급 대 아이들의 분포대를 형성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의 갭차보다는 2등급과 3등급의 갭차를 좀 봐야 된다. 그런데
몇 점 차이 나냐면 3점이 차이 나고 100분위로 했을 때는 0.3점이 차이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영 비율이 크다라면 크고 낮다라면 낮은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만일 3등급 학생이 있다라면 만일 영어가 3등급인데 국어 성적이나 탐구 성적 특히 요 두 개의 성적이 괜찮은데 영어가 3등급이 나와서 무너지고 영어나 국어가 90점대 하나가 얘는 90점인데 얘가 한 96점 정도로 하나가 좀 높게 형성이 됐다라면 요 점수로 영어 점수를 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구나 국어 성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면 3등급 학생도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국민대학교가 요번에 학생을 선발하는 거니까 지금 322-3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 대학교는 바로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도 가군과 나군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죽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남동에 있다가 죽전으로 이사가면서 점수대가 엄청나게 무너진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단국대학교가 나쁜 학교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를 마지노선의 안정권 대학으로 되게 많이 바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학교들인데 자, 좀 뭘 보셔야 되냐면 아까 국민대학교에서 만약 단국대학교를 좀 라인을 형성하고 내려온다면 아까 국민대학교가 3-2-3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탐구에 대한 비중이 좀 차이가 나고 그 비중을 어디로 나눴냐면 국어랑 수학으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국어를 좀 잘 봤다라면 단국대학교랑 국민대학교는 같은 라인에 대학 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라인들을 좀 계산했으면 좋겠고 대신 경상계를 가는 아이들 수학을 잘 보면 아까 국민대학교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상계 가는 아이가 수학을 잘 봐서 내려오는 경우 그래서 저는 국민대학교는 솔직히 단국대학교 경상계는 라인이 아니라 같이 라인을 형성해서 내려오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만약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갈 건데 국민대학교를 통해서 단국대학교로 좀 안정권 대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은 같은 라인이 아니지만 국민대학교에서 단국대학교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경영이 아닌 인문 라인의 학과들이면 같은 라인을 구성하는 데 충분히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면서 내려와야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그죠? 그렇지만 다른 학과들은 수 나형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요 라인은 교차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가형 10% 가산점 준다는 건 건축 전공에 왜 그러면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아이가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10%의 가산점을 받아요. 그죠? 수가형을 좀 잘 봤으면 요걸 가지고 가산점을 갖는다라면 우리 아이가 수가형을 잘 보고 점수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교차를 통해서 온다라면 국민대학교 아이가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라인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자연계 같은 경우도 수학을 잘 본 아이들이 유리한 라인이 형성되고 탐구 같은 경우도 반영 비율이 과탐에 대한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도 국민대학교랑 같은 라인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능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 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1등급 아이들이 단국대학교에다가 지원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을 기준으로 국민대처럼 봤을 때 여기는 보시면 몇 점 차이가 나냐면 5점, 0.5, 100분위로 했을 때 0.5, 5점이 차이 나요. 그런데 아까 국민대보다 훨씬 높은 등급대, 그러니까 국민대보다 훨씬 높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3등급 아이 같은 경우는 단국대학교에다가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할게요. 자, 국민대학교에서 단대 라인을 내려오는 아이가 만일 영어 등급이 3등급이라면 국민대학교는 도전권으로서 해볼만 하지만 단국대학교는 도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국민대학교 아이가 단국대학교 라인을 구성할 거면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은 형성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경상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라인이 아닐 수 있다라 그랬어요. 수학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신 인문계 아이가 2등급이 나왔거나 자연계 아이가 2등급이 나왔다라면 네, 국민대학교를 통한 당국대학교도 하나의 라인이 될 수 있고, 국민대학교 10% 가산점을 받은 아이가 네, 당국대학교 건축학과를 집어넣는다라면 영어는 2등급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대학교랑 당국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학교들 라인은 어떻게 형성하면 좋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대학교랑 당국대학교 가나다군으로 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도 가군, 나군, 다군으로 선발하고 문과, 이과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나 아니면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입결을 통해서 안정권이나 적정, 도정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랑 당국대학교는 가나다군을 통해서 가군을 갔던 아이가 나군, 가군 아이가 다군, 아니면 국민대학교 다군에다가 어떤 안정권을 그러니까 뭐 적정선을 형성했다면 가군과 나군에다가 당국대학교 안정권을 형성하는 이렇게 네, 두 개의 대학교를 라인을 구성하는데 이 대학교 라인이 어디에서 내려오겠어요? 동국대학교 라인이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동국대학교를 도정권으로 만든 학생이 있다라면 이 도정권을 통해 갖고 국민대학교를 네, 좀 적정 라인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 동국대학교 가군 라인은 나군, 나군 라인은 가군 라인으로 해서 내려올 수 있겠죠. 또한 다군이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아이가 다군을 타고 내려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국대학교 가군과 다군을 탔을 때 네, 단국대학교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 나군을 타고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홍대 라인도 있을 거예요. 동국대학교랑 홍대 라인이 있을 때 솔직히 이렇게 지원하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솔직히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홍대를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동국대 라인이. 그러면 홍대 아이가 다군을 넣었을 때 가나군의 국민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만일 나군을 안정권이나 다군을 안정권으로 넣은 친구가 홍대 다군에다가 네, 도정권으로 던질 수도 있겠죠. 도정권으로 다군에다 던지는 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만일 홍익대학교 다군의 어떠한 적정선을 형성한 아이가 안정권을 찾을 때 네, 국민대학교 가군이나 나군에다가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일 다군의 홍대를 도정권으로 형성을 했다라면 적정선의 가군과 나군의 국민대학교 라인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국민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국민대학교랑 당국대학교는 이제 국민대학교가 도정권이 되건 아니면 적정 안정권이 되건 네, 형성했어요. 근데 국민대학교에서 만약 안정권이 형성됐다면 당국대학교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국대학교를 내려오는 케이스들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가군에서 나군으로, 다군에서 가군으로,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길은 세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이 아래쪽이 안정권을 형성하거나 적정권을 형성했을 때 국민대학교에서 내려온다라고 봐야겠죠. 네, 여기를 도정권으로 잡고 내려오는 경우는 당국대학교가 도정권이 된다면 당국대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대학교의 적정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에 어떠한 지원한 학생이 안정권이나 적정선을 형성할 때 당국대학교를 교차 클로스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고, 만일 당국대학교 말고 국민대학교에서 또 다르게 내려갈 수 있는 대학교가 없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 학교가 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나 동덕여대가 국민대학교에서 또 내려올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나
서울여대나 동덕여대는 이렇게 단국대학교랑 어떠한 요 라인 형성으로 좀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서울과기대를 좀 선호하지 않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과기대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정도가 국민대학교 아래쪽에 대학을 형성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신여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국민대학교에서 성신여대를 안정권이나 이렇게 자꾸 내려올 수 있는 라인은 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점수대가 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대학교를 라인으로 구성하는 건 솔직히 쉽진 않지만,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라인까지는 좀 낮춰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대학교랑 단국대학교의 어떠한 연결 라인, 그리고 동국대학교나 홍대를 집어넣은 아이들이 국민대학교 라인을 통해서 안정권을 단대까지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국민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과기대나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대학교랑 단국대학교 이거는 100분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이 100분위 같은 경우는 2019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참고사항으로 썼고요. 2020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측 데이터를 이번 연에 학생들의 수준과 이런 100분위에 대한 분포대들, 과목별의 분포대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어떠한 지원에 대한 예상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을 때 이 정도 점수 컷이 형성된다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준비를 한 거고요.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는 91.8 정도인데, 미디어는 원래 인기과잖아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점수가 좀 들쑥날쑥 거리는 게 있는데, 작년에 국민대학교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는 합격 예측 점수가 조금 형성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91.8 정도가 나왔었고요. 경영이나 일본어학과 이런 어문이 있잖아요. 어문 같은 경우가 국민대학교에서는 조금 비인기과적인 형성이 일어나고, 한국어학과 이런 게 좀 비인기과고요. 법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군 형성 때문에 이 군이 만일 이 학과 중에 다군을 형성을 하잖아요. 다군을 형성하면 합격 컷이 약간 올라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과보다는 당연히 성적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게 맞아요. 비슷한 학과들도 있지만, 기계금속재료는 87.9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소재 전자나 나노전자 같은 요런 라인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들은 솔직히 문과랑 비교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문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게 형성돼야 되는데 문과랑 비교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가형 10% 가산점 때려진다고.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높이 보이는 거지. 이거 가산점 빼면 문과 아이들보다 절대 높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 가산점 때렸을 때의 점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확실히 100분위 단위로 봤을 때 국민대보다는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게 맞고요. 2019 데이터에서 2020년 데이터가 넘어갈 때 솔직히 단국대학교는 100분위 점수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대학교 수준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첫 번째 수능을 지원한 아이들이 작년부터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100분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이들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게 되면 100분위는 따라서 주는 것이 보편적인 형성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대학교나 단국대학교, 100분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컷으로 봤을 때 이번 년 같은 경우도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영미 인문 같은 경우는 86.8인데 여기도 역시 어문계열 라인이 좀 비인기과적인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법학이나 행정이나 경영인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세요. 이제 약간 좀 센 부분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얘네는 좀 세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수시에서 좀 인기과니까 세겠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으로 점수대가 형성이 되면서 좀 이렇게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경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들쑥날쑥 거리지만 어느 정도 점수대는 형성을 하고 법대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화학공학과랑 고분자 시스템, 컴퓨터, 토목공학과는 좀 비인기과예요. 이거는 계산해봤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오고, 토목이나 건축은 81점에서 원래 82점 정도의 점수대가 나타났는데, 여기 보이시는 고분자 있잖아요. 이 고분자는 일단은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는 82.8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예측 데이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요거를 좀 수정할게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요거를 이제 좀 수정을 할게요. 어떻게 수정을 할 거면 82.8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분자 시스템이 작년 2020에 좀 무너져 내렸는데, 원래 그 정도로 무너져 내릴 과는 아니거든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요번 년에 고분자 같은 경우는 82.8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84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분자 시스템도 한 84점 정도 100분위는 나와야지 요번에 어느 정도 컷 형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2.8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계산기를 두들겨서 어떠한 이 평균점을 구하고 그 사이에 점수를 구한 거고, 이제 그게 2020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 2020 데이터를 다시 정상적인 환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고분자 시스템도 한 83점 후반대에서 84점대는 좀 나와야지 대학교 어느 정도 지원 컷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국민대학교랑 단국대학교랑 국민대학교 대학 분석 방송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희대학교랑 중앙대학교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경희대학교랑 중앙대학교를 하면서 그거에 이제 파생되는 이제 건대나 외대나,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라인들, 서성한 그 라인도 라인 구성하는 것도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합격 예측 데이터를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9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저녁은 아니구나.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대1 입시 상담도 아까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학교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우리 회원님들 혹시 나는 이런 대학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대학교가 필요합니다 라는 게 있으시면 저희 이제 댓글을 달아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게시판 있잖아요, 저희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그 대학교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좀 추가 방송을 목요일이나 토요일날 또 해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스케줄 때문에 지금 스케줄러가 잠깐 메모를 남겨주고 갔는데 스케줄 뽑기 힘들다라고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안되면 낮 시간이라도 하던지 하여튼 최대한 방송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